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7월 19일 20여 년간의 시간과 8조 8천억 원의 개발 비용, 온갖 반대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완성된 KF-11 보람의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판단착오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미 공군이 걸프전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전혀 달랐죠. 전쟁이 개시되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대규모 타격이 이어지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공자산들과 전투기들 사이의 공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의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너무나 큰 압도적 유리함을 부여하는 만큼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기들끼리의 교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점은 오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대공 전투기가 될 KF-11 블록 1 보람의 전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2000여 소티의 시험 비행과 무장 테스트 등을 통해 KF-11 블록 1 전투기는 만만치 않은 우리 주변국들의 적들을 상대해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공군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 공중전을 수행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KF-11은 강력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갖춰 F-35A를 보완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한국은 중력조차 무시한다는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조차 능가하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면에서 AIM-9X를 능가하며 KF-11 전투기에게 얼마나 발전된 공중전 능력을 부여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F-11은 F-18EF 슈퍼호넷과 같은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지만 F-18EF보다 작고 가벼운 동체를 가지고 있는 데다 F-35 전투기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높은 기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11은 추력대 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할 만큼 높고 3중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리딩 엣지 익스텐션, 가변 캔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듬각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히 높은 기동성으로 뛰어난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11은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법칙이 F-35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데다 수치상으로만 볼 때 KF-11은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F-35A보다 더욱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투기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에 버금가는 사정거리와 엄청난 기동성을 가진 세계 최고 성능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증명하듯 우리 한국은 AIM-9X를 능가하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사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IIR 시커를 지속적으로 전시해 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해군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을 구성하는 로켓 모터, 유도 조종 체계, 지향성 탄두, 근접 신관 등의 핵심 기술이 이미 충분히 증명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IIR 시커 또한 독자 개발했기에 얼마든지 한국형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에서 특히 AIM-9X보다 앞서는 부분은 바로 열영상용 FPA 검출기인데요. 미군의 현용 AIM-9X에 들어가는 FPA 검출기는 128x128 배열인데 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시커의 FPA 검출기는 640x480 배열로 해상도가 훨씬 높습니다. 덕분에 이론상 기만체를 식별하고 원거리의 표적을 찾는 능력이 AIM-9X보다 더욱 우수하다 볼 수 있는데요. 통상 5세대로 구분되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전방위 교전을 위해 넓은 감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시커는 관측창 내에서 열영상용 FPA 검출기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이 축의 짐벌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짐벌이란 표적이 미사일의 센서 중심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 자동으로 그쪽을 향해 움직여 목표물이 다시 센서 중앙에 오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은 화려하게 회피 기동으로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려는 적 전투기를 집요하게 쫓아가 격추시키게 됩니다. LIG 넥스원의 짐벌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100도 범위 내로 방향을 틀어 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짐벌은 통상적인 요 피치 구성이 아니라 그 반대인 피치 요 구성을 가지고 있어 측면에서 초고속으로 교차하는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 데 보다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탐색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이 될 해군함대공 미사일을 살펴봐야겠는데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161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2019년 말에 개발이 완료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해공 미사일은 암속 목표물에 대해 2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KU 밴드 레이더 시커와 함께 비냉각형 IIR 연령상 시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공의 KU 밴드 레이더 시커는 천공 지대공 미사일에 적용되어 성능이 검증된 기술을 다시 한번 사용한 사례입니다. 해공은 적 전투기의 ECM이나 제밍 능력, 체프나 플레어 같은 기만체에 미사일의 레이더가 쉽게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레이더 전파가 아닌 IIR 연령상 시커를 추가해 이를 통해 적기를 쫓는 것입니다. 덕분에 해공은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복합 유도 방식을 가진 함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해공의 20km에 불과한 짧은 사거리는 공대공 버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공은 전투함에서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이기에 일정한 요격 고도에 이르고 빠른 속도가 붙을 때까지 막대한 추진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스터 과정을 겪습니다. 함정에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추진제가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공대공 미사일로 바꾸면 전투기를 통해 이미 충분한 고도에서 마하 1 이상의 가속도까지 붙은 상황에서 발사되기에 부스터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덕분에 해공의 공대공 버전은 사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확한 사거리가 얼마일지는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해공 SAAM을 전투기에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원래 최대 3배인 60km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가장 최신 개량형인 AIM-9X 블록 3의 사거리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현재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고도 10m 이하로 저공 비행하는 대한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 외부 하드포인트에 탑재된 상태에서 강우, 습기, 급격한 온도 및 고도 변화를 오랜 시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최저 수백 미터 고도에서 최대 12km에서 15km 이르는 고도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기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섭씨 3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가도 멀쩡해야 하죠. 미사일 외부에 얼음을 끼게 만드는 비와 눈을 만날 수도 있고 이때 미사일 내부로 물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은 그때마다 무조건 발사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에 장착된 상태로 몇 번이나 작전과 훈련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환경 운용 시험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FA-50 경공격기가 있어 예산 지원만 이뤄진다면 환경 운용 시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KF-11 전투기의 무장을 직접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추력 편향 기술을 이용한 AIM-9X의 가공할 기동성과 추적 능력, HMS 연동과 같은 능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목표한 성능대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다면 KF-11 전투기는 우리 주변국들의 전투기를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KF-11 전투기는 이뿐만 아니라 현존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같은 설계를 가진 더욱 뛰어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제 AIM-120 암람을 능가하는 미사일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마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